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감상해본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혹은 고요한 밤바다를 음미하며 분위기에 취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설마 둘 다 해보지 못했다면 SNS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대자연의 위대함을 사진으로 만나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때 많이 내뱉는 감탄사가 있다. 와, 예술이다. 예술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예술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예술인가? 예상했겠지만 아니다. 자연은 예술이 될 수 없다. 자연은 본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휴가를 받은 여러분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고풍스러운 궁전을 감상하던 중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을 발견했다. 넓기도 엄청 넓다. 궁전 테라스에서 정원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곧게 뻗은 나무들, 잘 다듬어진 흙길, 중간중간 보이는 냇물까지. 와, 예술인데? 다시 한번 예술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또한 자연물을 보고 예술이라고 외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원은 예술일까? 그렇다. 궁전에 딸린 정원은 예술이다. 뭐야? 똑같은 자연인데 하나는 예술이고 다른 하나는 왜 예술이 아닌 건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답을 알 것이다. 하지만 눈치 없는 분들을 위해 이유를 말해주겠다. 바로 인간의 개입 여부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예술의 정의는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창조활동이라는 대목이다. 첫 번째 예의 자연은 인간이 창조하지 않은 순수 자연물이다. 두 번째 예의 자연은 인간이 개입하여 마음껏 창조활동을 한 것이다. 오로지 아름다움을 위해. 오호, 그러면 인간이 창조한 모든 건 예술이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조금 난감하다. 이 질문은 예술의 범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의 범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넓어졌다. 하나로 딱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영상은 나의 주절거림이기에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성립 범위를 말해보겠다. 여기 어떤 미술가가 있다. 꾸준히 작품 발표를 하며 부와 명성도 얻었다. 그런데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수채화, 조각상 너무 진부해.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미술가는 고민 끝에 한 가지를 떠올리더니 전시회를 열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이게 뭐야? 경악하며 외친다. 더러워. 어떻게 변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마르셀 듀샹의 이야기다. 그는 기성품을 통한 예술인 레디메이드를 창시한 장본인이다. 이후 그의 영향을 받아 팝아트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듀샹의 변기를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아직 찬반의 여론이 있긴 하지만 자, 당신은 듀샹의 작품들을 보며 엄청난 희열을 느끼며 창조 욕구가 샘솟았다. 게다가 기성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얼추 의미만 담으면 되지 않는가? 변기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니까 난 현대에 맞춰 비대가 딸린 변기를 전시하겠어. 듀샹의 변기를 현대식으로 재창조한 당신. 과연 예술일까? 아쉽게도 그건 예술이 아니다. 전시회를 여는 순간 폭삭 망하고 말 것이다. 변기라는 제품이 바뀌지 않아서? 아니다. 당신이 세면대에 의미를 담아 전시해도 그건 예술이 아니다. 왜 내가 한 건 예술이 아닌 건데? 디샹이나 나나 인간이 창조한 예술품이잖아. 설마 디샹과 나를 차별하는 거야? 미안하게도 차별하는 게 맞다. 첫째로 당신은 듀샹이 아니다. 당신은 듀샹만큼의 예술적 지식, 소양, 고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듀샹은 자신의 예술관으로 끝없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저 한순간의 욕구에 불과했을 뿐이다. 피카소가 벽에 점 하나를 찍는 순간 수천, 수억의 가치가 생긴다. 그러나 내가 벽에 점을 찍으면 다 커서 벽에 낙서질한 철없는 어른이 되고 만다. 둘째로 정말 창조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듀샹의 변기 전시는 사람들에게 그저 의미만 전달했을까? 미술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듀샹은 그동안 불문율이라고 여겨졌던 예술의 관습을 뒤엎었다. 예술가가 직접 그리고 조각하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다. 기성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예술의 틀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듀샹은 변기를 셈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결국 기성품 변기의 모양 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 변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관점을 창조했다. 과연 당신이 가져온 비대 딸린 변기는 예술의 틀을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색다른 관점을 창조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술의 범위가 나온다. 예술은 예술적 지식, 소양, 고민, 철학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예술관으로 창조적 활동을 하여 세상의 무언가, 관습 등을 바꾸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술을 보는 사람에게 색다른 관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 다만 내가 예술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기엔 역량이 부족하기에 위 두 가지를 예술의 성립 범위로 보겠다. 예술 범주에 속해 있는 연극도 같은 성립 조건을 갖는다. 그럼 현재 연극이 예술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성격이 급한 당신 아주 잘 짚어주었다. 프롤로그의 내용을 되짚어본다면 나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연극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 예술의 정의이니 범위이니 시답지 않은 내용만 떠들고 있는지 이해해달라. 이걸 모르고는 다음 얘기를 할 수 없기에 영상을 소비한 것이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연극이 예술에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연극을 예술의 범위에 반만 부합한다고 본다. 끊임없이 연극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예술관으로 작품을 만들고 세상 속 어떤 것들, 관습이나 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애쓴다. 분명 예술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현대 연극으로 세상 무언가의 틀이 사람의 관점이 바뀌는가? 장난해?
연극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야. 감상하는 이, 즉 관객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겠어? 계속 흥분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강하게만 질문한 것 같다. 부드럽게 질문하도록 노력하겠다. 잘 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연극 관람을 하는 관객이 연극 예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의 문제다. 메시지를 받아야 납득을 하던 말던 할 거 아닌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내용과 같을 것이다. 영상예술도 이 내용과 같다. 그러나 연극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게 느껴지고 실제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다. 여기서 재미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일단 대중들에게 있어 연극 관람은 애초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불편하다. 그러니 이슈화도 공론화도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들의 비판을 받은 경우는 보았어도 연극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영상예술에 비해 극히 소수의 관객만 메시지를 전달받고 납득하냐 마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간단히 압축시키면 이런 말이다. 연극은 재미없어서 예술의 범위에 반만 충족한다. 어이, 영상 제작자 양반. 당신 말에는 어폐가 있어. 재미의 속성 어쩌고 하면서 연극의 접근성 편의성 하는데 뒤샹의 전시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중교통도 없던 때라 접근성이고 편의성이고 더 힘들다고. 이상한데? 질문하던 중 깨달은 모양이다. 방금 당신의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당시다. 뒤샹이 샘을 전시하던 시기는 20세기 초다. 물론 당시에도 라디오와 TV, 자동차와 기차가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인 핸드폰과 컴퓨터, 인터넷이 없다. 그렇기에 뒤샹의 전시회는 재미의 속성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누구나 불편했으니까 불편하지 않은 것이다. 볼거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복잡해지니 미루기로 하자. 어쨌든 나의 설명대로라면 방금의 중요한 단어 당시를 시대상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조금 더 마음대로 의역하자면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 트렌드와 같은 단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유행 트렌드도 재미와 관련이 있는 건가?